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대구 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승재 과장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병원에서 만나 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실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재라고 합니다. 소아신경 파트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그 소아 어지럼증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아이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다양한 형태의 두통도 많이 겪게 되지만은 동시에 어지럼증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거든요. 단순히 뭐 어지럽다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게 되나요? 예, 우선은 어지럽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 어지러움에는 여러 가지 그 느낌들이 다 이제 포괄이 된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어지럼증이라고 하면 시각이라든지 전정기관 그리고 신부 감각 등을 이제 뇌에서 종합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행동으로 이제 발현을 하게 되는데 그 뇌에서의 종합에 이제 각각의 감각에서의 불일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어지럽다고 이제 느끼긴 합니다. 네. 어지럼 중에서 보통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양상의 현운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움직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유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기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경질환에서는 특정 자세의 균형을 잘 잡기 힘든 불균형 증상 이런 것들도 어지럽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어지럽증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원인은 여러 가지로 다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또 소아 어지럼증의 원인이 일단 머리 쪽에 어떤 편두통과 관련된 원인일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예. 이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우선은 편두통과 관련된 질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은 보통 한 30%가량으로 이제 확인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선 편두통에 대해서 이제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전형적인 증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편두통이라고 하면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그러니까 머리 앞쪽, 그러니까 특히는 이제 관자놀이 쪽을 잘 침범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통 양상 자체는 머리에서 심장이 뛰는 듯한 느낌을 주는 박동성 두통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속 시간 자체는 뭐 소아에서는 2시간, 네. 짧게는 2시간, 길게는 72시간까지 지속이 될 수 있고 아, 보통은 일상생활에 의해서 이 두통이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네. 그거 외에는 뭐 속메스꺼움이나 구토, 그다음에 그 이제 빛이라든지 소리, 그다음 냄새 등에 좀 민감해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는 두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통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러면 편두통을 앓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제 편두통이 심하게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걱정도 되고 네. 그럴 것도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편두통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조짐이 생기고 나서 생기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무조짐 편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편두통의 증상이 조짐이 없이 발생을 하는 편인데 일부에서는 이제 조짐을 동반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제일 흔한 거는 시각 조짐, 그다음에 감각, 언어 장애 이런 등등의 여러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시각 증상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일부 시야가 일부만 흐려 보인다. 내지는 전체적으로 까맣거나 하얗게 보인다. 네. 내지는 뭐 빛이 뭐 번쩍번쩍하는 것처럼 보인다. 내지는 사물 자체의 크기의 왜곡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시각 증상 같은 경우는 사실 5분에서 한 60분 정도, 그러니까 길어도 1시간 이내에는 이제 좋아지는 게 대부분인데 예. 일부에서는 시간 자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소아신경과보다는 내지는 이제 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안과 진료 이후에 오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다양한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짐을 사전에 좀 잘 파악을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편두통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라면은 두통과 어지럼증이 계속 이렇게 같이 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뭐 보통은 그렇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전정 편두통인데요.
예전에 편두통을 앓았거나 현재 편두통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이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 보통 전정 편두통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진단 기준을 보면 보통 어지러운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반수 이상에서 편두통이 합당한 그런 두통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에 진단을 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반수 이하에서는 사실 두통이 없더라도 어지럼만 이제 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정 편두통이 이제 10세 이상이라면은 네. 10세 미만에서 편두통과 관련된 어지럼증 이런 증상들은 왜 나타날까요? 예. 우선 말씀드렸던 대로 전정 편두통은 10세 이상에서 잘 발생을 하는 질환입니다. 네. 그런데 일부 이제 10세 미만, 그러니까 4세부터 8세 정도까지 이런 친구들은 두통이 없이도 갑자기 어지럼증을 동반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질환들을 저희가 양성 돌발 현운이라고 사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진단명만 보더라도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우선은 양성이니까 원인 자체가 나쁘지 않다. 네네.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그런 의미고요. 돌발이라는 거는 갑자기 발생한다. 아, 현운이라는 건 뺑글뺑글 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성 돌발 현운이 그 시기에 잘 나타날 수가 있는데 특징적인 양상은 갑자기 어지러움이 발생을 하는데 의식 소실은 크게 없고 그다음에 어지러우면서 이제 눈이 계속 흔들리는 안진이 있다든지 내지는 몸을 잘 못 가누는 실조, 그다음에 구토나 뭐 창백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될 수 있고요. 보통은 증상 자체가 뭐 수분에서 수시간, 대부분은 수분입니다. 그래서 짧게 끝나고 이제 증상이 끝이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뭐 이제 원래 좋아하던 활동들 하면서 이제 잘 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양성 돌발 현운이 10세 미만에서도 편두통과 관련된 어지럼증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편두통은 일단 계속 재발하는 질환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평소에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계속 어지러움이 계속된다면은 일단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우선 증상에 맞게 사실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정 편두통 같은 경우는 편두통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증상의 발현 자체가 너무 뭐 잦지 않다 내지는 증상이 발현하더라도 증상 자체가 이제 심하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먹을 수 있는 진통제라든지 아니면 항현운제 등을 이제 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약들을 복용하더라도 증상이 너무 작거나 심한 경우에는 편두통 예방약을 한번 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 돌발 현운 같은 경우는 보통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인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면 사실은 호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이긴 한데요. 근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지켜보기에는 증상 자체가 너무 심해서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편두통의 이제 치료와 동일하게 편두통 예방약을 써서 네네. 증상을 좀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편두통 예방약을 쓰기 전에 사실 증상 자체가 경련성 어지럼증과 사실 구분하기가 좀 힘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련성 어지럼증은 아닌지 뇌파 검사는 같이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지금 경련성 어지럼증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릴 때 아이들이 이제 종종 좀 발작을 일으켜서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발작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발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머리 자체에 이제 비정상적인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네.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팔다리 움직임이라든지 눈이 돌아가거나 이런 이렇게 전신 발작들을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런 전신적 발작의 증상이 없이 어지럼증으로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전에 그 뇌전증으로 진단받은 과거력이 있거나 내지는 뇌전증이 가족력이 있거나 그리고 증상 자체가 너무 자주 발생한다. 네. 내지는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의식 소실까지 넘어간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강하게 경련성 어지럼증을 생각하시고 뇌파 검사는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실신하기 전에
어지럼증을 이제 바로 실신하기 전에 느끼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예. 그런 어지럼증을 실신의 전조 증상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될까요? 예, 네. 그 경련성 어지럼증이 있기 때문에 네. 의식을 잃기 전에 어지럼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실신이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신으로 인한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실신하기 직전에 전실신이라고 이제 쓰러지기 직전에 그 상태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은 어떤 원인이든 간에 머리 이제 의식을 이제 유지시키는 머리에 이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질환인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의식 소실이 발생을 하는 거고 전실신이라는 것은 그 의식 소실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보통은 어지럼증이 같이 동반을 하면서요. 눈앞이 흐려진다, 뇌해진다, 검해진다 하는 시각 증상 내지는 심장이 빨리 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전실신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실신 내지 전실신의 원인들은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제일 흔한 것들은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전실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앉아 있거나 내지는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고 나서 3분 이내에 증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러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전실신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부 오래 서 있는 상황이라든지 내지는 더운 환경에서 갑자기 이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는 미주신경성 실신 쪽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아주 드물긴 합니다만은 심장 문제 때문에 특히 부정맥 같은 그런 네네.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실신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선생님 모시고 소아 어지럼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어지럼증 하면은 이석증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이 귀 쪽에 좀 문제가 생기면은 마찬가지 경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석증 하면 성인에서는 어지럼증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소아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소아에서 알려진 어지럼증의 원인들을 그냥 나열을 해보면요. 우선은 이석증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석증 자체는 전정기관 안에 있는 이제 돌 부스러기 자체가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방골이관을 좀 자극을 하게 되고요. 네. 특징적으로 머리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어지럼증이 이제 심하게 발생하는 그런 증상들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두 번째는 전정신경염이고요. 이 경우는 사실 소아에서도 감기라든지 내지는 홍역이나 수두, 풍진 이런 감염 이후에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보통은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로 인해서 머리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일간 어지럼증이 계속 지속되는 네.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니에르 병이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은 보통은 림프관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그 특징적으로 갑자기 어지럼증이 발생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발생을 했을 때 귀가 먹먹하다든지 청력이 감소한다든지 하는 귀 증상이 같이 좀 동반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이 소아의 어지럼증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변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네. 사실은 빈도가 너무 낮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질환들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과장님하고 같이 이제 협진을 보면서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도 뭐 약물 치료가 이제 병행이 될까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보통은 이 귀 증상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낫게 되는 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보통 증상 조절 때문에요. 네. 이제 약을 좀 쓰면서 보고 진짜 심한 분들, 그냥 거동조차 힘들 분들은 입원을 해서 좀 경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어지럼증을 느꼈다는 그런 얘기도 종종 들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좀 궁금하고요. 예. 만약 그 약물이 원인이 맞다면 약물 복용을 좀 중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하여튼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우선은 소아 연령에서 제일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약이 사실 항히스타민제입니다. 근데 보통은 흐르는 코라든지 코막힘 등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항히스타민제 자체에
부작용으로 특히 잘 알려진 것들이 이제 졸음이 있다든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코 증상 자체는 사실 불편하고 많은 이제 불편함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어지럼 증상이 발생을 한다면 약을 감량을 해보거나 내지는 줄이면서 반응을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긴 합니다. 네. 그 외에 사실 항경련제라든지 항우울제 내지는 항정신병약 내지는 항고혈압제 이런 약들은 보통 복용을 시작하면서 약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서는 이 약들을 바로 감량하기보다는 처방을 주신 선생님과의 하여튼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저희가 소아과에서 주로 쓰는 항생제, 네네. 예, 항생제가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네. 일상적으로 외래를 통해서 진료를 받는 환아에서는 처방 자체가 사실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네. 근데 그리고 그 약제 자체를 고용량으로 이제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귀에 이제 독성을 일으키면서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외에 약물 부작용이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네. 약 처방을 하신 선생님과 상담 이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듣기로 또 어지럼증의 다양한 원인 가운데 특히나 이제 뇌 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상당히 치명적이다라는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볼 때 어떤 경우를 좀 들 수가 있을까요? 네. 네. 보통은 성인들 같은 경우는 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같은 그런 다른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은 혈전 생성을 유발을 더 이제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인해서 뇌졸중, 머리에 이제 혈관이 막히는 그런 이제 병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소아에서도 분명히 뇌졸중에 대해서는 생각은 해야 되지만 사실 성인들처럼 그런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서 사실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심장 쪽에 다른 질환을 앓고 있거나 내지는 혈액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혈전 형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소인이 있는 친구라면 사실 뇌졸중을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뇌졸중인 경우는 치료 자체를 빨리 하면 할수록 사실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의심이 된다면 사실 치료를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또 어지럼증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또 어지럼증의 원인이 될 수도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아이들은 또 워낙 학업 스트레스가 좀 많다 보니까 네. 이런 경우도 종종 많이 있을 것도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어지럼증의 제일 흔한 원인이 편두통과 관련돼 있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요. 네. 사실 이 편두통의 악화 요인 중에 제일 이제 중요한 팩터가 사실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면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외래 진료를 보면서 애기들 이제 환자들을 지켜보면 이제 평소에 그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잘 조절되다가도 갑자기 시험 기간이 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네. 수면도 부족한 상황이 됐을 때 네. 증상이 악화가 되면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스트레스가 어지러움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지럼증 자체가 너무 길어지는 경우, 사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치료를 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원인 자체를 밝히려고 노력은 했겠죠. 근데 네. 그런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지속적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한다. 네.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심인성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환들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진단이 이루어지면은 일단 치료가 또 빨리 이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지럼증의 치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네, 이루어집니까? 각 질환마다 사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네. 예. 우선 편두통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약한 경우에는 통증과 이제 갑자기는 현운에 대한 이제 약물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편두통 예방약을 쓰면서 이 증상 자체의 발현을 막아주는 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실신 같은 경우도 사실 원인에 따라 치료 자체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제일 흔한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전실신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 생활 습관 교정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격려해서 이제 혈액의 양을 좀 늘려줘서 이제 머리 쪽으로
피가 이제 적게 가는 그런 상황을 한번 막아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체위 변화가 있을 때마다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하는 친구들은 약물 치료들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주신경성 실신 같은 경우도 그 상황을 사실 피하는 게 제일 우선이긴 하고요. 그리고 심장 문제로 인한 실신이 벌어지는 경우라면 그 상황에 맞게 하여튼 전문 진료가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경련성 현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뇌파에서 그 경련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항경련제를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약물로 인해서 이제 증상이 발생한다 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그 약을 어쨌든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대체를 하고 내지는 그 약물을 어쨌든 감량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요. 오늘 이 시간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참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어지럼증이 있다면 꼭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사실 머리 안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일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그 자세 불안정이 너무 심한 경우라든지 내지는 갑자기 발생한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이 발생을 했다. 내지는 48시간이 지나도 어지러움이 호전이 없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MRI 촬영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진료실을 오게 되면 이제 신체 진찰을 통해서 다른 신경학적으로 문제는 없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신경학적 문제가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도 사실 뇌 MRI를 같이 촬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외에 어쨌든 간에 증상이 심해서 애가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어지럼증이 있다면 네. 망설이지 마시고 진료실 오시면 그 상황에 맞게 필요한 약들을 처방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오늘 이렇게 소아 어지럼증에 관해서 자세히 진단과 또 다양한 원인, 치료까지 함께 알아봤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